네, 전기차 포비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이거 전기차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도적 개선도 막 나오고, 전기차 주차장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전문가를 모셔서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님, 원조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세입니다. 저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를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화재에 있어서 휘발유차보다 더 위험한 겁니까? 제가 10년째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때. 위험하면 안 타겠죠. 아,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혹시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서울에서 전기차 처음으로 사신 분이라고 제가, 우리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맞아요. 뭐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인가 이제 제주도에 먼저 보급이 됐고, 이제 내륙 쪽으로 온 게 서울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2014년 12월에 네, 원래 보급 사업이 15년부터인데 이제 주문을 했더니 차를 빨리 갖다 주더라고요. 아. 안 팔릴까봐. 그래서 1호차를 받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전기차 공포증이 사회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이 촉발도 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조금씩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게 확 폭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게 교수님 본인도 타고 계시니까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모든 자동차는 위험하고요. 네. 이게 이제 안쪽에 에너지가 들어있는 물질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뭐 기름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는 건 항상 위험해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이 한 100년이 좀 더 120년 정도 됐는데 1920년대만 하더라도 자동차 화재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아.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제 대량으로 출시할 때 이 기름에 불 붙는 걸 끄기 위한 특수화학 용제 자동차 소방 이런 걸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차 때문에 불을 어떻게 꺼야 되냐로 고민했듯이 100년 전에는 내연기관 차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렇군요. 화재율만 보더라도 전기차나 내연기관 차나 별 다를 바가 없고 실제 수치로는 내연기관이 조금 더 높아요. 화재율이라는 네. 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차량 대수별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이제 음. 횟수들을 전부 곱하면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놨었는데 만 대당 뭐 몇 대 네, 정도인데 전기차나 내연기관 차나 큰 차이가 없고 전기차가 오히려 조금 더 작았고요. 조금 작다. 네, 근데- 전체 차량 대비 근데 불이 난 이제 케이스. 네, 근데 전기차가 작다고 저는 안심을 못하는 게 전기차는 다 차량이 10년 미만이거든요. 아, 새 차에 네, 새 차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해지지 않을까. 아. 왜냐면 이게 다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 왜 네. 그렇죠? 에너지가 있는 건 똑같이 불이 나니까요. 다 같이 불 나는 게 비슷한 거죠. 아, 아니 근데 최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인천 청라지구죠. 네. 거기서 이 불이 났던 거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불을 정확히 말해서 낸 거는 자동차고요. 네. 근데 그 불로 인해서 화재가 커진 거는 소방시설이 작동 안 한 거가 아. 더 크죠.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게 외국에서 타이틀을 단다면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피해가 커졌다. 아, 소방시설이라는 게 스프링클러. 네. 아,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했기 때문에 화재가 커진 것이지 네, 네. 전기차 자체가 불을 멀리 이렇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 걔를 폭탄으로 쓰죠. 네, 무기로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이제 팩트는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전기차가 청라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한 3일 정도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불이 났단 말이죠. 그리고 네. 불난 CCTV를 보면 하얀색 이제 연기와 함께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배터리의 불량에 의한 자연 발화가 의심되는 이제 화재의 발화 원인은 맞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배터리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불난 거는 사실 되게 많아요. 한 10건 정도 됩니다. 아. 얼마 전에도 또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화재가 다 진압이 됐어요. 네. 뭐 조금 안 좋은 경우 이제 옆에 차 조금 탄다고 한 2대, 3대 정도. 네. 그 정도 타고 뭐 스프링클러 작동하고요. 또 소방이 들어가면은 전부 이제 물론 전기차가 조금 끄기 힘든 건 있지만 네. 얼마나 끄기 힘든가요? 사실 이것도 또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기름에 휘발유에 불을 못 끄거든요. 그래서 특수 약재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한다거나 모래로 덮는다거나 하는. 아, 그냥 물을 뿌리면 안 되죠. 기름에 물 뿌리면 네. 큰일 나죠.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네. 대신 이제 배터리도 마찬가지. 이제 기름에 물을 가지고 못 끄듯이 배터리도 배터리의 특성상 한꺼번에 이제 연쇄적으로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물을 붓는다고 끌 수는 없지만 온도를 낮춰서 폭주 현상을 막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름의 특수 용제를 쓰는 거랑 배터리를 물에 담그는 거랑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단지 전기차를 많이 안 겪어봤고 또 소방관분들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되게 당황하는 경우들 있었는데 지금은요. 물에 담가야 되니까 이동식 수조 만들어서 물 부어서 그냥 차를 차 옆에 이제 물을 이제 쏟아붓는 그런 방식. 그리고 배터리 팩이 차량 하부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구멍을 뚫어서 네. 이 사실 배터리가 불 끄기 힘든 게 완전히 도시락처럼 되어 있는 배터리 팩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불이 나니까 물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끄기가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멍 뚫어서 이제 물을 집어 넣으면은 온도를 낮추고 네.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얘가 열폭주 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이게 완전히 에너지가 다 빠질 때까지는 시간이 한 8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 내지는 이제 뭐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전기차는 약간 위험 폭발물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정리를 해보자면 배터리 불량 때문에 뭐 화재가 나는 케이스들은 종종 있고 네. 그건 뭐 어떤 이유에서든 있고 네. 근데 불이 났을 때에 그게 뭐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거나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네. 이렇게 말씀 주신 네, 거고 맞습니다. 근데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휘발유차가 어려운 것처럼 이것도 어려운데 그 이유는 도시락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불 끄는데 그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가 다른 차량에 이제 비해서. 불을 끈다는 게 완전히 진압하는 데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 화재 났을 경우에는 차를 끌어내든지 수조에 담궈 가지고 일단은 완전히 열폭주를 줄이고요. 수조에 담근다는 게 그러면 소방 차 옆에 네, 큰 통을 가지고 아니요 가는 바리케이트처럼 네네. 쳐서 거기다 물을 붓죠. 벽을 친 다음에 네, 벽을 아예 친 다음에 그 안에 그냥 물을 물을 부어버립니다. 담가버려요. 그럼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상적으로만 끄면요 차량 화재 일반 내연기관 차량 화재에 물 뿌리는 것보다가 물량 거의 뭐 비슷하거나 더 적게 들어갑니다. 네. 차 주위에 뺑 둘러서 치고 그냥 물을 넣어버리면은 네. 그러면 한 30cm 정도만 되면 30에서 50cm 네. 되면 이제 차가 다 물에 잠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근데 그 도시락통 네. 안에 있는 배터리까지 진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물이 공산 이제 따로 들어가죠. 물이 그 안으로 틈으로 들어갑니까? 내지는 화재가 나서 연기가 발생하고 이게 배터리는 안쪽에 셀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모듈로 돼서 팩이 돼 있는데 안쪽에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빠지고 화재의 화염이 한쪽 방향으로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압력이 높아지면은 이게 찌그러지거나 터집니다. 그럼 그 터지는 쪽으로 물이 이제 충분히 들어가 주면은 온도를 낮추고요. 네. 이 온도를 낮추면 열폭주가 줄어들고 그런 상태로 이제 완전히 대기 중에서도 완전히 말려서도 불이 재발생하지 않게끔까지 만드는 데는 에너지를 다 빼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래서 이걸 다 잘라버리면은 불이 하나도 안 번지게 전부 에너지를 빼는 데는 뭐 며칠이 걸린다가 돼버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유전에 불이 3일, 4일 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약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점이 있죠. 네.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특수용제라고 아까 하셨죠. 특수용제를 막 분사를 하거나 아니면 물을 이렇게 코스를 가지고 막 분사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작업은 아닌가요? 이렇게 벽을 치고 그 안에 물을 처음에는 이제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소방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맞는 훈련도 또 하셨고 장비를 개발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나면은 첫 번째가 화염이 번지지 않게 질식포 덮어 씌우는 거죠. 불이 번지니까 네네. 번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서 물을 부어서 수조 안에 담궈버리고요. 네, 그리고 또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차량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위로 분사시켜서 네. 이제 불을 끌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전기차 화재도 그냥 다른 화재와 유사한 그냥 화재 중에 하나이다로 진압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구멍은 어떻게 뚫습니까? 차 아래로 물의 수압에 의해서 드릴이 돌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드릴을 밑으로 집어넣는 네. 건가요? 쓱? 네, 수압에 의한 드릴을 가지고 이제 밑에 부분에 구멍을 뚫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아예 화재 진압용 장비가 있나 보죠? 네, 이게 사실 전기차라는 새로운 차가 화재가 나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또 연구하시는 화재 진압 장비 연구하시는 회사들도 있으시고요. 네. 또 소방관 분들은 사실 그게 직업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또 끄는 방법을 찾으시고 네. 또 자동차 회사도 끄기 편한 것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기야 우리나라는 아직 보급률이 낮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전기차가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도 그런 기술 개발했겠네요.
아니요, 사실은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가 더 빠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매뉴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전기차 화재는 물을 정말 많이 써야 되니까 네. 다 탈 때까지 놔둬라. 아, 그래요? 그리고 옆에 불이 번지지 않게 네. 물을 이제 분무시켜서 다른 데로 화재 번지지 않게 만들어라는 게 이제 약간 소방에 사실 땅이 넓으니까요.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현실적인 거죠. 그들에 맞는. 근데 우리는 도심이 좁고 또 위험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다 진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 차고 안에 뚝뚝 떨어져서 차 한 대씩 가지고 있으니까 불이 나도 자기 집 타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집에 불로 안 붙게 만들어라. 그냥 네. 그 정도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더 적극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진압을 할 수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하여튼 여러 이 국민들이 네. 일종의 공포심을 겪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는 전기차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런 뭐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과장된 공포라고 보시나요? 그럼? 수년 전에 있었던 모 제조사의 화재 사건이라든지 뭐 디젤 게이트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이벤트가 날 때마다 좀 과도하게 이제 반응들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자동차는 항상 우리 생활이 옆에 있거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네.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공부를 뭐 사실 별로 하실 필요도 없었고 네. 차 사면은 매뉴얼도 안 들여다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서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거죠. 알게 되면 얘를 어떻게 다루면 되는구나. 이런 거는 안 하면 좋겠고 이런 거는 하면 좋겠구나를 아시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모름 때문에 오는 공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칼럼 쓰신 거 봤는데 그 급발진 사건 시청 앞 네. 여기 이거 바로 앞인데 여기 그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쓰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원래 하고 있는 일은 차량 사고 분석이나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 EDR에 대한 거를 보급해서 교통사고 조사하는 업무들을 국내에서 이제 보급하고 그다음에 해외의 그런 이제 세션에서 들어가서 같이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운전자 과실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전기차도 특히 지금 전기차 충전 중에 과충전된다고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워딩만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위험한 것 같아. 너무 많이 충전해서 배터리가 폭발해서 불이 나는 걸로 지금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건 오해입니까? 자동차 제조사가 그렇게 만들까요?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고 이걸 타고 다니고 있고 그다음 저도 타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렇게 만든 걸 제가 타고 있을지 제가 반문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자동차에는 시스템에서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BMS가. 그리고 차는 충전을 할 때 우리 기름을 넣는 거는 차가 가만히 있고 이제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넣고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칠 수는 있어요. 근데 전기차 충전은 모두 차가 제어합니다. 충전기는 전기를 넣어주는 장치고요. 차가 우리 컴퓨터도 사람이 켜야지 작동을 하지 전기가 들어있다고 컴퓨터가 켜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전기차 충전은 BMS가 관리를 해서 충전기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더라도 자기가 보고 배터리 100%네 하면은 그만 차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과충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제 초기에 전기 킥보드나 뭐 이제 그 이륜차 같은 거 어젠가 또 경주에서도 무슨 놀이기구용 이제 전기 소형 뭐 오토바이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화재가 난 게 있거든요. 네. 이런 저가의 장비들은 BMS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이제 이동식 장치들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들도 많아요. 왜 집에서 킥보드 충전하다가 폭발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걔들은 99% 아니 100% 과충전이에요. 그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자동차는 과충전이 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리고 안전 규정상 자동차가 과충전이 되면 이건 100% 리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100% 충전해야 된다, 90% 충전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럼 원래부터 100% 충전은 안 되도록 되어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일단 배터리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배터리는 이런 물통하고 똑같고요. 네. 우리 물통에 물을 많이 담으면 넘치지 않습니까? 네. 이 넘치는 게 화재예요. 네. 그리고 자동차에는 이제 이런 배터리가 이걸 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셀이 12개가 모여서 모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듈이 32개가 들어서 그러면 384개의 물통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하나가 넘치면은 화재예요. 네. 이게 연쇄적으로. 네. 네.
그럼 12개가 한꺼번에 번지면은 이 모듈에서 좀 막고 그다음 모듈로 번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네. 이 물통 보시다시피 제조사에서 팔 때는 안전유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써. 물론 요 마진만큼 통을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사는 가능하면은 안전도 봐야 되지만 안전유를 줄이는 게 기술이죠. 네. 정밀하게 제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0보다가 배터리는 실제 좀 더 큽니다. 한 3에서 7%까지 제조사마다 이건 대입인데요. 여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0에서부터 100%까지인데 이 또 배터리는 이 특성상 화학 물질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20%에서 한 80%까지를 쓰는 게 가장 좋지. 완전히 다 빼버리면 물통이 찌그러질 수 있듯이 네, 네. 배터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채우는 것도 우리 먹방하는 거랑 비슷해요. 매일 먹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비슷한 질문 많이 하시길래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면은 최고 RPM 7,200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동차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이상 가면은 카트 시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계속 7,200 RPM으로 몰고 갈 필요가 없죠. 없죠. 네. 그 이야기예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10% 줄이라 말하라 하니까 7,200 RPM 써야 되냐, 6,200은 괜찮냐?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우리는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7,2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만들었고 그게 규정이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그것처럼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저는 10년째 타고 있는데 초기에 샀던 차는 주행거리가 되게 짧았어요. 한 번 충전하면 120km밖에 못 탔어요. 그래서 네. 걔는 웬만하면 100% 충전했어요. 항상 배가 고프니까. 근데 지금 타는 차는 한 번 충전하면 500km 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좋아졌죠.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물통을 잘 쓰다 보면 여기 위에 급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채우면 새지 않습니까? 좀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을 하는데 90%로 계속 충전하고요. 겨울철에 어디 멀리 가야 된다. 그런 날만 100%. 잠시 잠깐 한 번씩은 7,200 RPM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내지는 차의 수명을 오래 쓸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지. 이거 7,200이 맞니, 6,500이 맞니, 어떻게 하게 모든 차를 다 끊겠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웃기는 이야기죠. 네. 아, 그렇군요. 왜 우리 스마트폰 충전할 때 네. 100%까지 충전하지 마라, 0%로 방전되지는 말게 해라. 그거랑 같은 거죠. 같은 팩이 그리고 요즘은 저는 어떤 아대표는 쓰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80%에서 맞습니다. 끊어가지고 더 충전 안 되게 해주더라고요. 비슷한 것들입니다. 비슷한 얘기군요. 아, 그러면은 지금 좀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네. 오세훈 시장의 이제 생각이겠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90%까지만 충전되게 하는 제한을 하라는 권고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거는 틀린 정책입니까? 이제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손가락을 가르쳐서 저 달을 보라 그랬는데 자꾸 손가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자동차 제조사의 허용 마진이 있지만 안전하게 쓰려면 줄이는 게 좋지 않냐라는 취지로 진행을 시킨 건데 네. 이게 이제 규정화되다 보니 모든 차를 다 90%를 끊어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서울시가 90%로 카트시키는 거를 전부 다 하겠다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단속하죠? 네, 그렇게 했는 차냐 아니냐를 누가 단속할 거며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안전 마진을 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런 거죠. 이제 우리 내연기관 차인데 지하 주차장에 화재 나면 위험하니까 기름을 100% 채우지 마세요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기름통을 70% 줄이래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왜 쓸데없는 귀찮은 일을 하게 만드니? 그렇죠.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은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주행거리에 대한 이제 압박감 네.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일중 주행거리 가지고 마케팅을 많이 하셨어요. 먹방처럼 나 이만큼 먹을 수 있다. 짜장면 네, 5그릇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좀 몰려 있어서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한 거고 그러다 보니 90% 실제 하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을 왜 서울시가 건드리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특히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거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집어넣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 규약은 법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규약이고요. 네. 아파트들이 서울시가 준 규약을 필요하면은 그대로 쓰거나 네. 응용해서 쓰거나 활용하거나 안 쓰거나 하면 되는 아파트 자치예요. 네.
하도 주민들끼리 싸움이 많이 나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겠다 하는 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보니까 그 관리 규약대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냥 바꾸면 그 이제 관리 규약 다른 귀찮으니까. 항목도 있는데 네. 뭐 이렇게 경비원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 뭐 이런 자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그냥 따라가지고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반쯤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강제적으로 갈 거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또 100% 강제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율이라는 또 포장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알아서 하라 그런 거고요. 이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예방책을 권고하는 정도까지 가면은 저기 멋진 달을 보라인데 이게 진짜로 강제하겠다. 그러면 이건 조금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주민들 간의 분쟁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주민들 분쟁을 더 키운다. 왜냐하면요, 지금 대부분의 수입 자동차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그 차도 20kWh 정도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아, 그 배터리가 제가 예전에 탔던 10년 전에 탔던 전기차의 배터리만한 게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걔도 똑같은 배터리예요. 그럼 걔는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반대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도 90% 충전해야 되나요? 하이브리드 차에도요 배터리가 조그만하지만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들어있는 장치들은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러네요. 이륜차도 있고 뭐 네. 아까 말씀드린 킥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규제할 것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모든 배터리를 쓰는 핸드폰까지도 네. 가능하면은 그냥 90%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꼭 해야 될 때만 100을 채우자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입니까? 아니면 제조사가 그걸 이렇게 해줘야 제조사가 된다?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은 차를 팔았고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한 게 있고 또 국토부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게 있어요. 환경부 규정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이제 얽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걸 하지 마라. 네,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실명제 얘기 있잖아요. 지금 뭐 기아차, 현대차도 뭐 어젠가요? 우리 배터리 어디서 나온 건지 밝히겠다. 뭐 그러고 정부는 실명제 이제 도입하겠다고 오늘 좀 추진하는 뉘앙스로 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터리 실명제.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실명제 이야기가 나온 게 네. 벤츠차의 배터리가 페르시스라는 뭐 기사를 내신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한마디 해달라 그래서 배터리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게 문제이니 이제 실명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사가 실명제 나가버리니까 전부 실명제가 돼버렸는데 이 실명제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요. 배터리의 셀에 네. 대한 인증을 해야 된다. 셀에 대한 인증이요. 네. 이걸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어떤 내용이죠? 자, 우리가 실명제 그러면은 벤츠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뭐 CATL인 줄, SK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뭐 페르시스다. 이거 중국산 아니냐? 네, 지금 그러니까 다들 속은 인식하고 느낌이잖아요. 네, 중국제가 위험한데 중국산 배터리 넣고 지금 한국차 팔았냐? 이렇게 지금 많이들. 그런데 현행 법규상 분노하고 그거를 자동차 회사는 대입이고요.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걸 왜 안 하니 그러고 속았다 그러면 이건 약간 이제 어폐가 있죠. 마케팅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에. 그거와 위법은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도 배터리 실명제를 뭐 국토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권고예요. 법에 없어요. 분위기 이러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안 해주면 니네 어떡할 거니라는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이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외국계 회사나 자동차 제조사는 법에도 없는 걸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바로 네. 법대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실명제라는 거는 실제 그 제조사를 밝히는 게 실명제인 건 맞습니까? 아까 그 인증제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실명제는 그냥 개념적인 거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이걸 제대로 구현하려 그러면은 현행 권고안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배터리를 어디에 셀이 들어있는지를 셀 단위로 사전 형식 승인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밝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 자체를 승인을 받은 것만 사용하게 해야 한다. 네. 지금 이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전체에 대한 인증을 자기 인증을 합니다. 제조사가 잘 만들고 잘 알고 있으니 제조사가 신고하시고요. 문제 생기면 리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리콜만 관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면 승인 절차가 없습니까?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는?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 이게 취지는 뭐였냐면요.
2003년도인가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이 자기 인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자기 인증을 하니까 그거 똑같이 한국에서도 따라서 간 거고요. 아. 그러다 보니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유럽식의 형식 승인제였습니다. 사전. 이 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아, 그때 바뀌었군요. 네, 그때 바뀌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모 배터리 회사에서 크게 사고를 쳐서 전 세계 자동차도 거의 다 리콜한 케이스가 있었죠.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네. GM부터 시작해서 뭐 제규어 랜드로버에 뭐 현대까지 수만 대의 배터리를 리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차들이 실내 주차장에서 화재 난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네. 그게 사실 언론에 크게 안 났었는데요. 아. 그거 문제가 생기고 나니 이제 국토부에서 뭘 했냐면은 이제 내년부터 팩 단위 인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팩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락이에요. 네, 네. 안에 어디 쌀이 들은지 알 수 없어요. 음.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어디 쌀인지거든요. 셀.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팩 단위 인증 내년에 하는 걸로 다 된 것처럼 좀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으니 아예 셀 단위의 사전 형식 승인을 진행을 시키는 게 네. 지금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자동차 회사가 테스트했는 규정들이나 이런 거를 미리 우리 정부한테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보고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아. 현재 이 방법은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야, 중국산 배터리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중국도 사전 형식 승인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형식 승인이라는 게 정부가 이 배터리가 안전한지 뭐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만 팔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자동차 제조사가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규정들이 있어요. 아. 뭐 BMS가 이상한데 왜 미리 워닝을 안 했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뭐 그런 안전 규정들은 과충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어요. 규정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지켜야 되는 규정들. 그렇죠. 자동차죠. 니는 이거만 지키면 돼. 대신 그거 다 들고 와서 우리한테 먼저 받을 필요 없어. 아, 그 일종의 규제에서 뭐 네거티브 방식 비슷한 거 같은데요. 미국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다 사전 승인, 중국하고 사전 승인을 받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이제 그렇게 간 이유는요. 미국은 소송 천국이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잘못 인증해주면 정부한테 소송을 합니다. 아. 그리고 미국은 제조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면 집단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끼리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틀 내에서 법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 인증이 과연 이제 이 전기차에까지 맞느냐? 특히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을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국토부가 할 수 없으면은 이제 배터리 셀에 관련된 인증을 뭐 산업부가 한다든지, 네. 아니면 환경부가 보조금을 주는 항목에 넣어서 안 하면 보조금은 완전히 안 줘버린다든지 하는 식의 대책을 공격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번에 화재 난 것도 그동안 나왔던 것과 비슷하게 배터리 자체의 불량에서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사전 승인을 한다면 이런 불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제조사가 뭘 했는지를 감시할 수 있고요. 또 테스트했는 결과, 내부 테스트 결과라든지 이런 걸 미리 받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마 지금 법규가 제가 보기에 정확히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벤츠한테 네 배터리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 아마 벤츠가 안 줄 거예요. 아. 줘야 될 이유가 법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대입입니다. 아, 그럼 소비자들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이 그냥 제조사가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야라고 생각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네요. 사실 이번 배터리 실명제라는 것도 워낙 중국산 배터리 페르시스라는 게 벤츠에 들어있는 걸 사람들이 몰라서 깜짝 놀랐으니까 이슈가 됐고 이러니까 빨리 하자 그래서 법에도 없는 거를 권고해서 자꾸 지금 이제 제조사를 법에 없는 거를 푸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배터리 셀 단위의 정부 차원에서의 승인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중국산 배터리가 더 위험하다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중국이 위험한 거는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언론에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슨 배터리를 쓰든지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자동차 회사가 책임집니다. 1차적으로. 그 자동차 회사가 책임지고 알아서 배터리 회사하고 해결합니다. 아, 지금 그렇게 돼 있군요. 모든 자동차 법규는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이제 큰 리콜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네네. 자동차 회사가 고객한테 다 보상하고요. 아니면 교체해주고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공급사한테 몇 대 몇 해서 해결합니다. 아,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통보해주는 대로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게 원래 규정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중국산 배터리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벤츠가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네, 되죠.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뭐 배터리에 문제가 있건 없건 그거는 벤츠가 알아서 배터리 제조사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산이 무조건 나쁘다. 아니면 국산이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좋다라는 건 조금 애매하고요. 이제 단지 배터리의 제조 기술이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이제 고객사들의 니즈가 얼마나 까다로우냐에 관련된 정황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요. 벤츠가 전기차 개발이 약간 늦었어요. 그리고 그걸 진행할 때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배터리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면서 배터리를 공급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벤츠는 무조건 싼 거를 쓰려 그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벤츠만에 맞는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좀 만만한 회사한테 돈 투자해서 우리 거 좀 잘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재 발생한 차도 이게 불량이냐 결함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불량과 결함. 네. 아, 그러네요. 네. 우리가 뭐 제품을 좋은 제품을 사도 불량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네. A센터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불량에 의한 원인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에 이 제품들이 기준을 못 맞추는 게 나온 건지는 이제 봐야 되고요. 결함이면 당연히 결함에 따라서 리콜 및 뭐 손해배상 등등의 조치를 해야 되고 네. 불량이면은 사실 조금 따지기가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 차 하나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고 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아, 그 제일 좋은 거는 타다만 증거가 있으면은 네. 딱 열어서 이거 불량이니까 AS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죠. 우리 뭐 폰이나 뭐든지 AS 받으러 가면 똑같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게 부러져 있으면은 규정에 따라서 고쳐줍니다. 근데 애매한 거, 네, 네. 네, 아무것도 없는 거를 들고 가면 참 양쪽 다 난감해요. 네. 그러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벤츠가 좀 전기차가 늦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테슬라나 현대 기아차나 이런 데는 괜찮은 건가요? 엄청 고생했죠. 테슬라도 초기에 화재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제 테슬라가 쓴 배터리 자체가 원통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처럼. 그래서 이 건전지를 쫙 이렇게 싸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불이 번지지 않는 재질로 그냥 다 채워버린다거나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진화를 했고요. 배터리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서 이제 미리 이상이 오지 않게끔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식들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 더 테슬라가 이제 되게 스마트하게 접근한 거는 이 배터리 충전이 0에서부터 우리는 100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는 모델별로 조금씩 다르고 제가 한 7, 8년 전에밖에 안 타봐서 지금 약간 올드 버전이긴 한데 기본 컨셉이 보통 쓰는 거는 한 80에서 85%예요. 그럼 멀리 가는 크루즈 여행 갈 때 한 95 정도까지 쓰게 만들고 진짜 뭔가를 해야겠다 했을 때 100까지 쓰게끔 사람을 유도를 시키게끔 즉 화재에 관련된 예방과 운전자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식들을 이제 찾아서 진행을 시켰고요. 현대나 GM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대규모 리콜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BMS가 배터리의 불량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개발로 엄청난 또 이 발전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뭐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죠. 비교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전성에 차이가 불을 있습니까? 많이 내고 그 위기를 잘 수습한 회사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테슬라가 테슬라나 현대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GM. GM. 네. 이들이 더 잘할 수. 네, 이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화재 냈고 손해배상 청구돼서 서로 이제 뭐 했고 고객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제 리콜을 해받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연히 고도화 시키겠죠. 네.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죠. 네. 이게 자동차 기술이 유럽이 이제 먼저 이제 개발이 된 이유가 전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120년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해서 휘발유가 위험한데 이걸 안정적으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에 전기차 포비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그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또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도한 전기차 공포증은 안 가져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모르니까 무서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무서운 걸 알게 되면 조금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아침에도 그 중고차 쪽 하시는 분한테 싸게 나오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중고 전기차. 누군가는 급하니까는 무서워서 싸게 팔면은 저희는 싸게 살 수 있는 찬스가 오니까요. 아, 오히려 중고 전기차를 싸게 살 찬스일 수도 있다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석 원주한라대 교수 차지인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고요.